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그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주가 하락으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바닥권을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들이 다양하게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매일 방송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씩은 진행하려 하는데요. 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그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국채가 또 국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간략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11월 10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1월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그 11월 11일 금요일 날 이제 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 이제 요번에 이제 10월분이죠. 10월분. 지난 이제 9월분 C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면서 뭐 실망감을 주면서 주가에도 좀 데미지를 줬는데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전문가들도 한 7.9%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7%대를 이제 발표한다면 특히 시장 전반도 개선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성장 쪽으로는 이게 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미국에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혹은 이제 테슬라 주가 보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도 뭐 그 바닥권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상대적으로 또 우리 시장 보면은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하이브 같은 이런 플랫폼주들 공통점 보면은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바닥은 거의 이제 확인한 것 같아요. 바닥 확인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 조정하는 가운데서 자, 오늘 이제 그 특히 이제 코스닥 성장주들이 제법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미국 CPI 지수 발표 때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전일 종가 저기 요번에 발표된 게 9월 말이죠. 9월 말 기준으로 296.81 포인트가 되겠는데 아래 그 화면 보시게 되면 맨 아래 보시면 2022년 7월이죠. 이게 6월 제 CPI 지수입니다. 그래서 9.1%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월이 되겠죠. 전년 월 대비 9.1%로 가장 이제 그 절정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 8월 발표한 거, 그러니까 7월 제 CPI 지수가 되겠는데 8.5% 그리고 이제 8.3%, 8.2% 이제 9월이죠.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에 이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실망매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도 뭐 상당 부 훼손이 되지 않았나.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7.9% 정도, 그러니까 7%대 진입을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 10년 만기 국채가 가장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종가가 이제 4.2130 이제 프로가 되겠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2021년 작년도 1월 최저점 0.536 그 프로에서 지금 4.2%까지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그러죠. 채권은 이제 발행하는 측에서 봐야 돼요. 금리가 높을수록 이제 발행하는 측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하여튼 그 좀 안 좋은 뭐 지금 레고랜드 사태 등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이제 많이 올랐다 그러죠. 여하튼간에 제가 사실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채권 가격을 맞춘다는 것은 뭐 만만치 않죠. 주가를 맞추는 거하고 거의 비등하다 봐야 되는데 이 채권은 지금 채권 이 차트는 주식시장과 이제 역상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대 고점 위에 만약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3%대 진입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동론으로 접근한다면 상승 5파동 마지막 절정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4.2%대인데 4.3% 갈지 4% 갈지 5%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마지막 5파동 절정기면은 분명한데 이게 이번에 그 CPI 지수의 어떤 그 만족스러울 만한 수치와 함께 채권 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면 채권 시장도 이제 빠르게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항상 보면은 마지막 피날레 5파동이 가장 사실 그 뭐라고 할까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촛불도 꺼지기 직전이 가장 이제 밝다고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최고의 어떤 그 절정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시장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은 오른다고 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5년짜리 차트가 되겠는데 10년짜리도 지금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원래 코로나 전에도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았죠. 2018년, 19년 다 안 좋아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물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은 주가라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화 절상 속에서 오르고 원화 절하 속에서, 즉 원화 절상과 환율 인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화 절하고 환율 상승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 가장 밀접한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좀 앞서는 시장이 있다면 그것은 외환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좌상단의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60일선이라고 하죠. 60일선은 이제 수급선이라는데 수급선이 오늘 깨져버렸어요. 아직 뭐 종가가 안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12시 4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여튼 60일 수급선은 깨진 상태고요. 자, 그리고 큰 그림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환율 시장은 완전히 이제 꺾이지 않았나. 지금 워낙 절상 쪽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한 5조 원 이상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5조 이상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단기적인 어떤 한머니 세력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영국계라든가 홍콩계 이런 데를 보통 이제 한머니 단기성 자금이라는데 지금은 사실 한 2년 반 이상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최저점에서부터 주가가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판 외국인이 잘 파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팔아서 자국의 성장주로 주로 많이 매수했죠. 그래서 지금 한 2년 반 이상은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불확성도 있고 특히 이제 대만 불확성도 하기 때문에 MSCI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를 좀 많이 선호하는, 이게 단기 성향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 선호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지금 일부 미국 사학 펀드라고 그러죠.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런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장기 선호 자금입니다. 참고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거대 자금이 국민연금도 굉장히 크죠. 캘퍼스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화는 지금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적정 환율이 얼마다고 이제 단언하긴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1,200원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1,400원에서 1,200원을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성급할 것 같고요. 일단 한 1,300원 정도까지, 1,300원대 초반까지도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도 일단은 위에 상승 밴드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좀 디테일한 자세한 면에서는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물가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 가장 커다란 이슈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여러분들 폴 볼커라는 미국 연준 의장이 있었습니다. 16대 의장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철의 볼커 혹은 인플레 파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기준금리 12%대까지 올린 거예요. 은행금리가 당시에 막 20%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살해 위협까지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많이 틀리죠. 그때는 이제 1970년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1, 2차 오일 쇼크를 이제 경험합니다. 물론 이제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때 베트남 전쟁이었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뭐 동일시하기는 좀 너무 이제 넘어선 것 같고, 여하튼간에 유가가 당시 이제 3달러, 배럴당 3달러에서 24달러까지 급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폴 볼커가 당시 이제 카터 다음에 이제 레이건이죠.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을 맡았는데 기준금리를 이제 12%대까지 이제 올렸죠. 그럼 결국 이제 물가를 잡았는데 데미지는 또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혹은 이제 언론 뉴스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비관론자 얘기들이 뉴스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읽히죠. 조회도 많아지고 유튜브도 보시게 되면 당장이라도 금융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경고를 얘기하는, 강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아. 유기체.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 그 누구도 몰라요. 저는 이제 단언컨대 경제는 절대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나리오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시장에 일단 그 충실한 것이 뭐 가장 좋지 않을까. 뭐 당장은 우리가 성장주들이 이게 추세 상승으로 뭐 이어지고 과거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구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뭐 크게 붕괴하고 내년에 어마어마한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인버스를 사면 돼요. 인버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이라든가 옵션 이런 매도 쪽 포지션 설정하든가.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많죠. 하방에다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한다면 거기다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막상 또 본인이 투자를 하면 또 굉장히 꺼리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선행지수예요. 선행지표죠.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건데, 뭐 사실 그 사이클이라든가 경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고 혹은 길게는 한 1년 정도 선행을 해요. 사게 되어서 6개월로 치게 되면 향후 6개월의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다 반영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함부로 뭐 금융위기라든가 함부로 또 뭐 좋아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가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물가 하락 모멘텀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 내지 종전이 되겠죠. 많은 이제 사실 그 사상자들이 많이 나고 있고 뭐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누가 좀 이럴 때 누가 하여튼 그 뭐라 할까요? 하여튼 그 영웅이 나타나서 전쟁의 최소한 뭐 종전까지 아니라도 휴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국제 곡물가가 안정이 되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미국의 어떤 그 수입액의 대중국 수입액이 규모가 중국산이 거의 뭐 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행용품이 84% 거의 뭐 독점이라는 거죠. 여행용품이 84%, 신발이 72%, 그다음에 의류가 이제 그 41%. 우리가 흔히 내구재라고 그래요. 자동차라든가 혹은 가전이라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산 수입 비중 90% 이상 소비재가 270여 개 품목이라는데 이런 것들 대상으로 관세를 좀 인하하게 되면은 물가 안정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10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이죠. 죄송합니다. 동월 대비 8% 미만, 7%대 진입하게 되면 강력한 어떤 그 성장주들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시장의 몇 가지 시그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기업이 KTNG입니다. KTNG면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배당주 이런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어떤 그 대외적인 변수로부터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으면 흡연율이 뭐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폭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KTNG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올랐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흔들리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죠. 제가 오전에 캡처를 잡았던 것 같은데 거래량이 오늘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이제 밀리면서 지금 이제 49만 7천 주 정도 되거든요. 아주 많은 건 아니네요. 하여튼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가 제법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무조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상당 부분 이제 정체 내지 조정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KTNG 같은 경기 방어주, 배당주 이런 것들이죠. 안전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의 이제 고점, 경기 방어주의 고점은 성장주의 어떤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많이 말씀드린 게 시세라는 것은 희소 논리라고 했어요.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내려줘야 됩니다. 같이 오르게 되면은 거의 동시상투가 와요.
또 반대로 가치 투매가 나오게 되면 조만간 바닥이 나오죠.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매기라고 그러죠. 혹은 이제 자금, 유동성은 제한적이죠. 뭐 조금 들어왔다가 빠져나왔다 이러는데 이 한쪽이 가기 위해서 한쪽이 못 가져야 돼요. 성장주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못 가주는 게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G 이런 경기 방어주의 고점은 성장주들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KTNG 위에 화면이 KTNG고 아래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성장주 중에서 그나마 좀 맏형 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혹은 카카오 하이브가 이렇게 급락할 때 하락할 때 KTNG는 면면이 이제 상승을 보이고 마지막에 피날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면서 아래 보시면 플랫폼주들의 바닥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셌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들, 뭐 수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그 35만 원대 바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1년 반 가까이 올랐는데 역사적 최고점 상장 당시 시초가 부근이에요. 59만 8천 원인데 지금 시장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신고가를 뭐 60만 원 이제 돌파하기도 6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나. 즉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려있던 매기가 다양한 특히 이제 성장주 쪽으로도 쏠림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뭐 누가 뭐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도주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소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위에가 LG 에너지 솔루션, 아래가 이제 하이브입니다. 뭐 하이브가 계속 하락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면면하게 상승을 보이는데 하이브라든가 혹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바이오도 지금 좋은 시그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레고캠 바이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가장 무난하죠. 삼성 바이오로스, 뭐 셀트리 무난한데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보면 바닥권을 완전히 그 상승추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만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금리 인상폭이 축소가 된다면 사실 그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자금이 필요 없는 회사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흐름들. 그러니까 바이오도 상당 부분 이제 강력하게 뭐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려면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시면 이제 작년 6월 24일 날 최고점이죠. 17만 3천에서 거래 터지고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가 정확히 일치가 됐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저도 그렇고 저희 현대투자연구소가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좀 많이 그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17만 3천원에서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언제입니까? 10월 17일 날이죠. 10월 17일 날 또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니까 앞전 이제 작년 이제 6월 24일 날 거래 상투로 우리가 흔히 매수의 극점이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그러고 이번에 10월 17일 날 터졌던 그 거래량은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죠. 매도의 극점. 그러니까 매수의 극점 다음에 더 이상 고점에 사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17만 원을 찍었으면 18만 원에도 혹은 19만 원, 20만 원 사주려면 또 다른 세력이 나왔는데 17만 원에서 사줄 사람들이 사줄 세력들이 다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대부분 고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죠. 예, 이제는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죠. 그 앞쪽 왼쪽에는 이제 바잉 클라이막스, 매수의 극점이고 이번 10월 17일 날은 이제 매도의 극점이죠. 팔자 했다가 팔세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뭐 다 팔았다는 것은 좀 과장일 수 있지만 하여튼 매도세 상당 부분이 일시의 거래 상투와 함께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카카오 따지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먹통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어밭이 확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도 좋은 경영 기법이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주가가 빠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좋은 걸 실제 매기는 거죠.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뭐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지분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지분율로 커버가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떤 거 카카오 그 내부의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과매도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많이 반영이 됐고 회사는 뭐 이런 그 플랫폼이 한번 시장에 자리 잡으면은 웬만한 어떤 악재로는 훼손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저도 최근에 사실 카카오가 없으면 일상이 엄청 불편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카카오로 뭐 선물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많이 또 보내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뭐 뱅크도 하고 하여튼 그 우리 삶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자, 이왕이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쪽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영업이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0년 456억, 그다음에 2021년 595억에서 올해 뭐 대략 죄송합니다. 4,500억, 5,900억, 6천억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적은 조금 떨어졌는데 뭐 아직까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서 광고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여하튼간에 제일 중요한 카카오든 네이버든 하이브든 그들이 못나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졌다. 시장 때문에 빠졌다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다시 변화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뭐 그런 도약할 수 있는 하여튼 그 분야 최고의 어떤 그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0월 달에 매도의 극점이 한번 왔었죠. 매도의 극점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둔화되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맞아떨어져야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그 방송 초반서부터 얘기한 내용과 한번 그 편집을 해본다면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군대 관련해서 사실 얘기가 너무 많이 왔어요. 사실 시장은 악재는 여러분들 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악재는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악재를 통해서 저가에 대량으로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악재를 반기는데 불확성을 싫어해요. 불확성을. 인수위 시절 때 요번에 이제 현 정권이 인수위 시절서부터 이제 뭐 그 하이브 회사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 군대 뭐 혜택을 주네 말에 계속 이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군대 불확성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악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겠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고 지금 신의 아티스트들이 맹활약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솔로 활동 이번에 진이죠. 지금 BTS의 진이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뭐 1등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여하튼 거기에다가 이제 위버스 플랫폼의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해외 어떤 그 유명 아티스트들이 이제 입점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 부분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게임 부분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NFT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개수로 연결이 된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뭐 천차만별인데 지난번에 그 3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을 넘어서면서 만족을 해줬고 대략 한 2,300에서 2,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선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그 사실 그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아직도 뭐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1차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를 빨리 좀 돌파를 해주면은 뭐 주가는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루하더라도 방향성 그동안 우리가 워낙 많은 하락세를 경험했는데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제는 좀 안심을 갖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데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만 좀 안정이 된다면 또 충분한 기회들이 많고요. 이번에 어떤 그 주가 조정, 커다란 어떤 그 조정을 계기로 좀 거듭날 수 있고 좀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